네,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이고요. 오늘 할 얘기는 3.2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3장이 저항에 대한 얘기인데 3.2장은 실제로 저항 추진 문제를 검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여러분들 이후에 어떤 저항을 해석하는데 막 반드시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항을 해석하는 방법은 철저히 모형시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이란 개념을 잘 쓰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겠지만 다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유체역학 수업이랑 연관을 하자면은 검사체적 관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차이는 검사체적 안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을 볼 거거든요.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들어오는 운동량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는 운동량의 크기를 알면은 그 차이를 구해서 배가 갖는 운동량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 안에서 이 검사체적 안에서 사실 영향을 줄 애는 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배로 인한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배는 꾸준하게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라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죠. 매 시간마다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냐. 그러면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은 뭐가 돼요? 힘이 되죠. 그래서 배가 받는 저항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되냐? 들어오는 시간당 운동량이 얼마고 나가는 시간당 운동량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철저히 물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 이만큼 수심으로 로 U라는 운동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U라는 거는 배가 진행하는 속도예요. 로는 질량 대신에 우리가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쓰는 밀도죠. 그래서 이만큼의 운동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만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만큼의 단위 부피당 운동량이겠죠. 여기서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단위 부피당 운동량에다 그럼 뭘 곱해줘야 되냐? 여기다 부피당 운동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뭔가 차원의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줘야 되냐? 부피 나누기 시간.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부피가 밀고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부피랑 운동량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냐? 들어오는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유동이 U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유량이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은 얘는 X방향 지금 그거예요. 시간당 X방향 변화량이죠. 위치 변화량. 아니, 길이라고 해도 돼. 길이 차원의 X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려는 지금 컨트롤 볼륨의 실제 입출구는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우리가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폭이랑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깊이 그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요 계산 결과가 단위 시간당 부피에 들어오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그냥 계산해주면 뭐가 돼요? 지금 시간당 X방향으로 얼만큼 밀고 들어오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그냥 폭과 깊이를 곱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U, B, H라고 우리가 식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둘이 곱해주면 식이 뭐가 되나요? 들어오는 유동의 단위 시간당 운동량은 로U 제곱 BH라고 우리가 먼저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운동량 얘기를 했으니까 운동량이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 아니야? 그러면 속도가 한 번만 들어가지 왜 두 번 들어가?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이라는 개념에 속도가 한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는 개념에 속도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운동량은 로 U 제곱 B는 여기 폭이에요. 이만큼. 그 다음에 H 높이. 그래서 로 U B H라고 쓴다라고 알아두셔야 되죠. 아마 그 베르누이식 유도할 때나 아니면 네비어스톡스 방정식 얘기했을 때 조금 깊게 더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여기 U 제곱 들어간다는 거 알 거예요. 아니면은 경계층에서 운동량 두께 이거 제대로 유도해 보신 분들도 운동량 관련해서 U 제곱이 유체역학에서 쓰인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컨트롤 볼륨에서. 그 다음 나가는 유동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나가는 유동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식이랑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운동량은 로 U에다가 배로 인해서 교란된 항을 우리가 쓸 건데 배 주위로 지나간 유동장이 X, Y, Z 방향 모든 방향으로 다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U, V, W 세 가지 항을 다 쓸 건데 우리는 지금 힘을 구하잖아요. 힘 중에서 뭐를 구해요? X방향 힘이 저항이거든요. X방향 힘이 저항이니까 우리는 X방향 운동량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속도 U로 들어오는데 배로 인해 교란된 항 소문자 U라고 씁시다. 얘가 발생을 하는 거고 나가는 운동량은 단위 부피당 운동량은 이거죠. 나가는 단위 부피당 운동량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소문자 U는 X, Y, Z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에요. 일정한 값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에서 해준 것 같이 그냥 단순히 곱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 얘도 적분을 해줘서 구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대문자 U라는 게 X, Y, Z 방향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값이니까 그냥 적분식부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여긴 적분을 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너무 멋을 들여서 색칠했네요. 그 다음에 아마도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책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2분의 B라고 썼어요. 폭방향으로 적분을 한다는 거죠. dy.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뭘 더 고민해줘야 돼요? Z방향 고민해줘야 되는데 Z는 마이너스 H 여기 물 밑바닥인 건 똑같아요. 근데 수심이 0까지예요. 이제 수면이 생겼기 때문에 수면파에 그 순간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면 높이가 변화를 했습니다. 그 항을 우리가 제타라고 표현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타가 들어가요. 0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라 수면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타라고 따로 수면 위치를 표현을 해주고 얘를 dz로 해주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단위 부피당 운동량이 되는 건데 맞죠? 아니다. 처음 거는 안에 있는 게 단위 부피당 운동량이고 여기다가 이제 부피를 시간당 얼마나 변하나 쓰는데 요거 여기 지금 적분하는 과정은 여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시간당 부피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지금 X방향 아직 적분 안 해줬잖아요. X방향의 시간당 변화량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X방향 유속이잖아요. dy, dz. 그래서 나가는 유동의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은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놓고 보면은 앞에 있는 식이랑 구성은 똑같아요. 속도 제곱, 그 다음에 밀도, 폭, 높이. 얘도 똑같죠. 다만 높이가 제타라는 그리스 문자로 바뀐 거고 0까지가 아니라 수면이 교란됐으니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속도가 U 대신에 U 더하기 W, U 더하기 스몰 U. 근데 소문자 U가 양순지, 음순지는 몰라요. 그건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쓴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 소리는 안 해도 됩니다. 속도 일반적으로 감소하겠죠. 배 뒤에서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요동, 나가는 요동의 그러니까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이죠. 얘가 이제 힘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걔를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식은 우리가 로 U가 들어오고 나간다가 아니라 로가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합니다. 로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똑같은 식으로 시간당 부피 변화량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시간당 질량 변화량이 되고, 그거는 질량 보존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 보존에 대한 거고, 그걸 우리가 유체역학 때 배운 걸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아랫부분부터가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들여서 요거식 두 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건데,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은 2에다가 일식을 대입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로 U제곱 BH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걔가 MA라고. 그러면 MA 자리를 여기에다가, 여기 보세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로 U BH 곱하기 U잖아요. 얘는. 그럼 로 U BH가 뭐랑 같아요? 연속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U 출량이랑 같은 거죠. 얘는 원래 유입인데 질량 보존에서는 유입이랑 유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출식이 얘거든요. 유출식을 여기다 다시 넣었어요. 곱하기 U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MA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MB에서 MA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부에서의 운동량 변화, 시간당 운동량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MB 빼기 MA인데, 그러면 3번 빼기 4예요. 그냥 여기 3번씩에서 4번씩 빼주면은 어차피 나머지는 다 같고, 들어오는 게 U 더하기 U, 나가는 게 U 더하기 U 제곱이고, 여기서 U 그 다음에 U 더하기 U를 빼준 것만 되죠. 그럼 식이 뭐가 남아요? 얘만 남잖아요. 안쪽 부분이. 밖에 적분 기호는 똑같기 때문에, 적분 영역은 똑같기 때문에 안쪽에 그 U에 대한 항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빼주시면 뭐 전개해서 빼주시든 아니면 분배 법칙을 쓰시든 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개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다루기는 하는데, 나중에 프로펠러는 아니죠. 저기 터빈 같은 거 할 때 우리 수업에서는 아마 다룰지 안 다룰지 잘 모르겠어요. 진도 봐서 생각하겠습니다. 터빈에서 이제 최대 성능 같은 거 추정을 할 때도 이런 거 쓰거든요. 들어오는 유속이랑 나가는 유속만 가지고도 얘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중간에서 손실이 있다. 아니면은 터빈이면은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가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포텐셜 유동에서 할 만한 얘기고, 우리가 점성 유동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시간당 운동량 차이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배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 자세히 생각하자면은 배가 받는 저항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식이 MB 빼기 MA는 마이너스 R이라고 쓰거든요. 마이너스 R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R은 우리가 저항은 뒷방향으로 가해진다고 보잖아요. 배 입장에서. 저항이 크다라고 하면 뒤로 가는 힘이 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좌표계가 여기가 X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이게 있는데 요 식에다가 책에서는 추가로 야 근데 FA랑 FB 면으로도 힘을 받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컨트롤 볼륨 뒤에 파도 이렇죠. 컨트롤 볼륨 자체만 놓고 보면 컨트롤 볼륨도 이면으로 힘 받아요? 받을 수 있죠. 어떻게요? 앞쪽에서의 압력을 적분을 해준 것만큼 사실 힘이 가해지잖아요. 우리가 별 생각 없으면은 야 여기 들어오는 압력이랑 저기 뒷부분 압력이랑 서로 상쇄돼서 0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0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민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점성유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뒤에도 똑같이 P, B를 적분을 해줍니다. 다만 뭐 마이너스 H에서 Z까지 해주고 좀 다르겠죠? 적분 영역이. 얘는 0에서 H까지, 마이너스 H에서 0까지 해주고. 어쨌든 여기에서 P하고 여기하고 P가 서로 좀 다르다면은 컨트롤 볼륨 자체에서 안에서 받는 저항도 있는데 앞뒤의 압력 차이로 인한 힘도 컨트롤 볼륨에 가해질 거다라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뒤에 식은 뭐 그냥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안 넘어가지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그러면 그 앞과 뒤에 PA와 PB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책에서 어차피 들어온 유동이 PA로 들어온 애가 PB로 나갈 거잖아요. 당연히.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베르누이식 정리되는 거 아닌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겠죠. 실제로 책에서도 그렇게 하죠. PA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는 압력,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해보면은 들어오는 압력,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동의 통합, 당연히 유제곱으로 대문자 유제곱이죠. 들어오는 유속이니까. 그 다음에 GZ는 이제 들어오는 높이에 따라서 H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선 Z라고 표현했어요. 특정한 값이 아니라 Z 좌표. 나가는 유동은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압력 당연히 있을 거고, 나가는 유속이 우리가 베르누이식에서는 V제곱이라는 게 실제 속도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 속도 변화량 U만 생각하지 말고 V랑 W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조금 더 길어지죠. 그 다음에 나가는 유동의 이제 Z 방향 위치,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오는 애랑 나가는 애랑 제타만큼 그 파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고 한 가지 좀 모르겠는 게, 여기 온 애가 뭐 일로 갈지 그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ZB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식을 하나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포텐셜 유동하고 베르누이식 할 때는 저런 항 없거든요. 왜 없어요? 포텐셜 유동은 비점성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를 안 하는 거고, 베르누이식 자체는 제가 수업 때 자주 얘기했는데, 베르누이식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면은 걔는 이렇게 손실항으로 따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점성 유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P가 뭐 때문에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포텐셜 유동으로 비점성으로 해석한다면 없는 항인데, 점성 유동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에너지가 마찰로 줄어든다. 그 마찰로 줄어드는 양만큼이 베르누이식에서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냥 단순히 압력 변화라고 표현을 해줘도 문제가 없는 거죠. 압력 변화라는 차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 실제 값이 같다는 게 아니라 단위 부피당 에너지라고. 맞나요? 맞는 거 같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요 식이, 여기 항이 붙은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면에 대해서 풀자면은 들어오는 압력은 사실 다 균일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우선 놓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실제 PA가 얼마냐가 아니라 PA 빼기 PB가 얼마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PA, PB가 같은 레퍼런스, 기준값을 쓰면은 PA 0이라고 놔도 되죠. 그럼 PB는 거기에 대한 변화량만 따지면 되니까. 그렇게 됐고, Z0이란 건 수면이란 뜻입니다. 수면에 있는 애는 대기압이고, 대기압으로 우선 기준값을 쓴 거예요. 대기압이고, 그 다음에 위치도 0이, Z방향 위치 0이라고 두면 수면이니까 속도 일정하죠. 그래갖고 뭐 얘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PA에 대해서 무지 Z라는 항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동력학적 경계 조건이죠. 수면파에서 동력학적 경계 조건 하면은 저기 멀리 있는 애랑 그 다음에 배에 들어오는 애랑 다 대기압으로 일정하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유동의 압력은 그냥 이거 뭐예요? 수도 정력합, 수두압이라고도 쓰죠. 수두압과 같구나 라고 합니다. 물론 유동이 있어요. 유속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어차피 들어오는 유속에 대한 동압은 저기 멀리에서도 똑같다고 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주면은 순전히 들어오는 압력은 수두압에 대한 거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부력 해석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력 해석할 때 배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에 들어오는 모든 저기 수두압의 적분이 부력이 되잖아요. 근데 배가 갈 때도 똑같이 수두압은 작용을 하거든요. 크기가 변하진 않죠. 그런 개념으로 배가 가더라도 수두압 자체는 그냥 들어오는 유동에는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가는 유동도 수두압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동압이나 정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들어오는 수도압 있고요. 그거 적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에서 이미 해보셨죠? 들어오는 면적에 대해서 수도압 지금 싹 적분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거 자체는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나가는 압력에 대해서, 나가는 유동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PA 빼기 PB니까 PA 곱하기 들어오는 면적이고요. PB 곱하기 들어오는 나가는 면적 B라고 합시다. 원래는 적분인데 그냥 편의상 뺀다, 아니, 곱한다고 하면은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저항 말고 뭔가 추가적인 마찰로 인한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나가는 압력에 대해서, 나가는 압력 PB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냥 뭐 식 따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도 저기 앞에서 들어오는 베르누이식에서의 그 동력학적 경계 조건, 수면파의 동력학적 경계 조건 때문에 저기 멀리는 2분의 1 유제곱이라는 동압만 작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걔랑 얘랑은 에너지 보존이 성립된다. 여기 마찰 고려하더라도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식을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뭐 이거는 그냥 적분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쭉 풀어주면은 뭔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가는 부분에 받는 힘이 이게 나옵니다.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컨트롤 볼륨 잡았을 때 나가는 부분의 압력 적분이 FB가 되는 거고 들어오는 부분의 압력 적분이 FA가 되는데 지금 FB 계산한 식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다 해주자면 우리가 FA 알고요. FB 복잡하지만 구했고 MB, MA 구했죠. 앞에서. 그러면은 저항이 짠하고 나옵니다. 그럼 저항 계산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항이 나오고요.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항은 수면파 파고 제곱에 비례하는 나가는 수면파의 파고 아니면은 수면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항이 나오고 이건 우리가 조파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사실 배로 인해서 교란된 그 유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나 봅시다. 경계층 형성에 의한 자유수면과 유동의 교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앞에 파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고 여기서는 경계층이라는 게 배가 끌고 가면서 그만큼 느려지는 그런 유속으로 인한 뭔가 유동이 교란되는 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말 그대로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파저항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여기 첫 번째 파고에 대한 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 고려를 해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마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줘야 진짜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실제로 얘를 어떻게 구했냐,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계산해서 R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제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U, V, W도 알아야 돼요. 이걸 일일이 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험으로 뭐 얘를 직접 구하나요?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컨셉은 이해를 유체역학 그냥 컨트롤 볼륨 해석 관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영상이 중간에 안 자르고 가니까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 저항이 얼마인지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유동을 컨트롤 볼륨 해석을 하면은 얘는 조파 저항 그다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얘는 조파 저항과 관련된 그다음에 얘는 경계층에 관련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경계층 및 조파 저항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조파 저항은 그게 아니라 배에 어차피 교란을 받는데 얘는 수면파의 제곱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항 얘는 그 들어가고 나가는 유속을 여러분들이 계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항 얘가 조파에도 영향을 받고 당연히 파로 인해서도 유동이 위아래에 움직이잖아요. 앞뒤에. 그러니까 그 영향 더하기 배가 경계층으로 인해서 주위 유속이 느려지면 그것까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좀 여러 번 나오는데 조파 저항이고 얘는 조파 더하기 점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점성에 대한 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식을 보고 얘는 조파 얘는 점성 그렇게 쪼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2장 설명을 했고요. 이후에 3.3장으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